안녕하세요. 김웅식 PD라고 합니다. 김학철 PD라고 합니다. 우영래라고 합니다. 정재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거북이 뉴스 저희 프로그램의 부제는 대전 충남 대충 400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대전 충남 세종의 인구를 합하면 389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 대전 충남이 약간 설렁설렁 대충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느리고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런 이미지라서 앞 글자를 따서 대전 충남 대충 인구 400만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자, 그런 차원에서 대전 충남 대충 400만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더 콘서트 오롯이 당신 시즌 2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제목 그대로 오롯이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한 이제 콘서트라는 이제 컨셉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공감과 치유가 필요한 그런 사연자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이제 그 사람만을 위한 이제 콘서트를 열어드리면서 이제 그분이 음악을 듣고 진행자와 또 가수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 분의 특별한 사연에 공감을 하고 이제 그런 공감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분에게 치유를 선물해 드린다는 그런 컨셉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페트라슈는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요새 많이 관심일 사람 갖고 있는 동물이라는 아이템을 소재로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수많은 지역 프로그램이 뭐 시골에 가거나 혹은 뭐 지역에 있는 기업을 소개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동물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은 아마 흔하게 보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걸 메인 소재로 잡았고요. 요새 흔히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선한 영역이잖아요. TV를 보는 시청자들, 그리고 동물을 키우고 있는 많은 반려동물 가족들, 그리고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 모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들 간의 심리적인 간격을 좀 좁혀보고자 하는 기획 의도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 CNB 스포츠 프로야구 중계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편파 중계라고 하지 않고 편애 중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파 중계는 일방적으로 저희 팀만 옹호하고 상대 팀을 어떻게 보면 깎아내리는 경우의 중계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상대 팀도 깎아내리지는 않고 저희 팀을 사랑하는 마음에 중계를 담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10년 이상 저희가 중계를 하다 보면서 소위 하나의 팬들을 좀 보살 팬들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그 보살의 마음으로 하나 이글스의 경기 승패와 상관없이 항상 10년 이상 꾸준하게 저희와 함께 또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저희 편애중계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D로서의 자질이라는 게 사실은 뭐 하나로 딱 꼬집어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D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이제 PD들이 있어요. 뭐 예능 PD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교양, 뭐 시사 프로그램 PD, 다큐멘터리 PD가 있을 수도 있고, 드라마 PD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 PD들마다 필요한 분야들이 뭐 자질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뭐 똑같은 예능 PD여도 사실 누구는 굉장히 창의성이 좋아야 되는 PD가 있는 반면에 이제 묵묵히 그냥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이제 꾸준히 앉아가지고 이제 편집을 열심히 하는 뭐 그런 사실 PD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게 같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나름 PD인데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도 저는 창의성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PD를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약간 좀 남들보다 좀 꾸준히 이제 뭔가를 좀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특화된 자질을 잘 살리면은 거기에 맞게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이제 뭐 가는 게 뭐 PD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하는 능력, 조율하는 능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혼자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촬영 스태프들, 그리고 돌아와서 후반 작업한 스태프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이제 간접 아나운서 혹은 뭐 출연자들, 그런 다양한 일정을 조율하고 어떠한 정해진 기일에 맞춰서 각각의 스케줄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그 안에서 그 감정까지도 약간 좀 배려하고, 이런 게 가장 현재 필요한 능력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마감 시간 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PD들은 프로그램을 그게 주간 단위로 진행이 되든 하루하루 진행이 되든 항상 마감 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모든 게 완성이 되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송출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해 주는 것. PD라면 물론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뭔가를 만들고 실행했을 때 그거를 엄수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본인의 어떤 끈기라던가 노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출자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좀 갖고 바라보는 그런 성품,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연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하지 않아도 제가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기술적인 거 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던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이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저한테 역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죠, 프로그램이. 그럼 그걸 잘 수용을 해서 어떻게 좋게 이 세상에 던질 수 있을지, 그거를 바라보려면 기본적으로 따뜻한 마음이라고 하는, 되게 추상적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송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들, 방송은 저는 이 숱한 많은 컨텐츠들 중에서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방송국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형태가 드라마든 스포츠 중계든 아니면 예능이든 뉴스든 모든 거는 그 장르의 교과서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과서라는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 특정 대상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성적의 하위권부터 상위권들의 학생이 모두 볼 수 있고, 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볼 수 있고, 어르신이며 아이들이며 누구든지 봤을 때 이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게 교과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방송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엔 TV 같은 경우는 가족을 단절시키는 수단이라 얘기했지만, 요새 TV 같은 경우 오히려 가족을 모을 수 있는 방송 콘텐츠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어린 친구부터 나이 많은 아빠, 엄마, 할아버지가 보더라도 그냥 같이 보면서 소소하게 공감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방송 콘텐츠가 가진 차별된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업자로서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은 역설적이게도 제약 규제거든요. 지상파 방송은 각종 규제가 난무하는 속에서도 정제되어 있는 언어와 좀 더 다양한 사람들한테 편안하게 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영상 작법으로 좀 더 정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좀 더 오롯이 전달될 수 있는 게 지상파 콘텐츠가 기존 다른 지금 뉴미디어라고 하는 곳에서 소비되는 콘텐츠와는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대학 다니다가 취업 준비해서 이제 취직하는 분들 보면은 사실은 내가 굳이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지만은 뭐 여기저기 원서를 넣고 뭐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붙여주는 회사에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PD는 대부분 내가 PD를 하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시험 준비해가지고 PD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 한다라는 그런 직업적인 성취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을 꼽자면은 그 내가 만든 이제 창작물이 이제 사람들과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나와서 공유가 될 수도 있고, 뭐 유튜브에 올려서 공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뭔가 좀 보람을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재미들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TV 방송국 콘텐츠라는 게 아직까지는 사람들한테 뭐 매력적인 콘텐츠이기도 하고 많이 시청해주고 사랑받는 콘텐츠이긴 하지만, 또 이게 30년, 40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무조건 방송국 PD가 되어라, 방송국 콘텐츠를 만들어라 하기에는 저도 이 친구 볼 친구들한테 좀 확답을 못 줄 것 같고, 직업이라는 거를 선택할 때 내가 무엇이 돼야지라기보다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영상 제작을 하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 이렇게 돼야지, 난 PD가 돼야지, 난 영화 감독이 돼야지, 난 뮤직비디오 감독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학생이고 아직은 열심히 길이 열려 있으니까 크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조금씩 좁혀 나가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뭐 다 비슷한 얘기일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뭐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뭐 많은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사실 이렇게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PD가 되려면은 뭐 언론사 공채 도전해서 뭐 영어 성적도 나와야 되고 뭐 상식 시험, 뭐 논술 시험, 뭐 다 시험 준비를 물론 하긴 해야겠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행을 많이 다녀도 되고 아니면 공부를 하고 싶은 공부를 학교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내가 음악을 좋아하면은 뭐 음악 공부, 미술을 좋아하면 미술 공부 이런 이제 공부 그런 경험들로 이제 공부들 경험을 쌓는 것도 있고 PD가 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간접 경험으로서 이제 최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공부만 해서 PD가 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뭐 내가 예능을 좋아하면은 온갖 예능을 다 보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많이 보다 보면은 그것들이 언젠가는 이제 내 지식이 되는 거고 거기 막 보는 거 레퍼런스를 참고를 해서 뭐 내가 다른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모방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창작이라는 게 사실은 뭐 굉장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은 사실 방송 포맷이라는 게 사실은 기존에 있는 다 나와 있어. 이미 다 나와 있는 포맷들이고 거기에서 조금의 아이디어를 더하고 조금의 뭐 그 가공을 하면 사실 새로운 포맷이 되는 거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보고 거기에서 이제 모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보면서 그게 내 재산이 되면은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뭐 가장 뭐 방송쟁이로서는 가장 좋은 뭐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사실은 PD라는 직업을 가진 게 어렸을 때 20살 중반까지도 PD라는 직업을 내가 꿈꿨다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본의 아니게 어떻게 또 이 방송 일로 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PD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직업, 내가 컸을 때 내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때 가서는 바뀔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꿈들을 위해서 무언가는 실행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행을 하면서 내 꿈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또 그 꿈을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저는 막연한 상상 속에만 내 꿈을 가둬두고 그 상상 속에서만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계속 가둬두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요즘에는 많은 컨텐츠들도 또 많은 기회의 장들도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서 한 번쯤은 자기 꿈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노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뭐 자유로운 거를 뭐 갑자기 자유로운 것도 무책임하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도 사라지니 정답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PD가 되고 싶은 게 우선순위가 아니었는데 PD가 돼서 지금 16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바랬던 삶의 모습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실망했거나 그랬냐? 전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만족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운이 좋고 복받은 인생의 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내는 색채가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청소년 여러분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다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골 할머니들조차 카메라 앞에 나서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엄마나 아빠한테 등짝을 두드려 맞을지언정 하고 싶은 거 하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저도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고 싶은 거를 두려움 없이 마음껏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2020년과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2030년, 2040년은 분명 다른 세상일 거란 말이죠. 지금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게 불과 10년, 20년 뒤에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거가 본인이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지금 세상과는 판이하게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마음껏 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됐나요? 네. 네. 됐나요? 네. 박수 쳐야 되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많으셨어요. 너무 장황했죠? 네, 아닙니다.